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엔지니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고 터널을 설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산속에서 거의 45도 각도로 단단한 바위를 관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계와 인간 운영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압력을 가진 얼음찬 물주머니와도 대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현실로 만든 진짜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기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 5월 스위스 리톰 호수. 이 호수는 바다 표면 위 1850m 높이에 있습니다. 호수 아래 800m에는 100년 이상 전에 건설된 리톰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발전소의 전력 출력을 4배 이상 확장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통 댐 뒤에 있는 발전소 위의 물 압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물 압력은 그 후에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성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출력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톰 호수의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3개의 탐사용 시추에서 터널축을 따라 약 200m 깊이까지 다루기 까다로운 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건설에는 상당히 나쁜 조건입니다. 이전에 구식 발전소는 지상 파이프를 사용했지만 출력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지하 터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하 터널 또는 샤프트의 지름은 3.2m입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터널 굴착기를 사용하여 파낼 예정입니다. 어려운 바위와 거의 45도의 경사는 기계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을 제시합니다. 경사진 샤프트는 대략 1400m 길이이며 사전에 만들어진 공간인 슬라이드 챔버에서 끝납니다. 이 공간에서 다른 터널이 호수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작업은 2019년 1월에 산 아래 발전소 근처의 하부 챔버 공간 건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폭발용으로 계획된 약 250단계와 폭발용 충전재를 위한 2만 개 이상의 구멍이 계획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지하수가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물이 낮은 압력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물이 있는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특수 폭발물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팀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 후 약 100m 높이의 수주에 해당하는 높은 압력해에 강한 물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알려지지 않은 바위로 더 들어가는 것은 무책임할 것입니다. 먼저 물을 빼내기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 물이 초당 최대 100리터의 유속으로 반복적으로 드릴링 홀로 들어왔는데 이는 프로젝트에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팀이 다루고 있던 일부 바위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건설의 계속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건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입 실드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파편화된 바위 내부의 간극을 밀봉하기 위해 시추공을 통해 재료를 주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터널 섹션의 마지막 10m는 콘크리트로 채워져 밀봉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주입된 재료가 시추공을 통해 터널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놀라움으로 팀은 거의 1000개의 주입공을 가진 14개의 주입 실드 건설 후 파편화된 바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좋고 단단한 바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거의 1년의 지연 끝에 샤프트 기초 캐빈이 건설되었고 터널 굴착기를 위한 발사 경사로의 건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는 기계를 이전에 드릴링된 샤프트의 시작 부분으로 안내하고 초기 경사도 26도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80m 길이의 동굴이 준비되고 터널 굴착기, 줄여서 TBM의 조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6개의 별도 부품으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TBM의 드릴 헤드는 당연히 가장 큰 지름을 가지며 샤프트의 시작 부분은 정확히 그것을 위해 치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계는 완전히 조립되었을 때 100m 길이입니다. 이 기계는 설계 방식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완전히 조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스트를 구독하고 지금까지 비디오를 즐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팀은 이 거대한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드릴 헤드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지만 TBM의 끝부분은 발사 동굴에서 계속 조립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재료를 제거하고 기계가 아직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공급하기 위한 임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약 3주 후 정규 작업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드릴링하는 동안 기계에 23개 롤러 커터가 고압해 바위 위를 굴러가며 바위에서 칩을 부숩니다. 이완된 재료는 커팅 휠로 떨어진 다음 재료 채널로 이동합니다. 재료는 스스로 미끄러집니다. 작업 중 4개의 프레스가 최대 500톤의 압력으로 커팅 휠을 바위에 밀착시키는데 이는 전체 기계의 무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퍼 실드는 힘을 흡수하고 2개의 구동 그리퍼를 사용하여 바위에 고정됩니다. 전체 드릴링 스트로크는 1.2m 길이이며 보통 완료하는데 약 30분이 걸립니다. 이른바 구동 실드에서는 커팅 휠을 구동하기 위해 4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동 실드에 가해지는 결과적인 토크는 수직으로 배치된 유압 시스템에 의해 흡수됩니다. 모든 프레스의 조합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바위에 느슨하게 놓인 구동 실드는 드릴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렬되고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TBM이 제어되는 방식입니다. 기계가 1.2m의 전체 드릴링 스트로크를 완료하면 구동 작업이 멈춥니다. 그런 다음 유압이 그리퍼 실드를 전진시킵니다. 그리페어가 다시 조여지면 기계는 구동 작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전체 기계를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TBM의 나머지 부분은 기계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 장비를 가진 7개의 후행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안전을 위한 후퇴 방지 장치도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체 기계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극도로 강력한 유압을 사용하여 기계의 뒷부분에 있는 그리퍼 쌍을 기계에서 드릴링 스트로크 길이 정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퍼는 연결봉에 앉아있고 유압에 의하에 펼쳐집니다. 만약 그리퍼가 바위 안에 있고 기계가 뒤로 이동하려고 하면 경사진 연결봉 때문에 그립이 자동으로 바위에서 조여져 기계를 정지시킵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하학적으로만 작동하며 모든 유압의 전원이 사고로 손실되어도 작동합니다. TBM이 드릴링 중 최대 연장에 도달하면 전면 후퇴 그리퍼가 후퇴하고 바위에 고정된 후면 그리퍼가 뒤로 미끄러져 기계가 전진합니다. 이제 전면 그리퍼가 고정되고 후면 그리퍼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두 후퇴 그리퍼가 모두 바위에 안전하게 고정되고 배치되면 그리퍼 실드가 해제되고 전진합니다. 그런 다음 기계의 후부가 다시 앞으로 가져와집니다. 기계는 이제 최소 연장 위치에 있으며 다시 드릴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릴링에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TBM은 450m의 암석과 약 200m 높이를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팀은 산속에서 결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TBM이 지표면 아래 300m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TBM이 진전 없이 12방미터의 발굴 재료를 배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재료가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재료가 위에서 기계를 누르면 전체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TBM을 해방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위에서 6개의 주입 시추공이 드릴링 되었고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팀은 22방미터 이상의 영역이 느슨한 바위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일부 질량을 TBM에 방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작업 중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공의 중공 강철 막대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막대를 통해 시멘트가 고압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주입 후 4주와 주입된 약 13톤의 시멘트 뒤에 진실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TBM이 조심스럽게 다시 켜졌습니다. 큰 안도감으로 더 이상의 바위 미끄러짐은 없었습니다. 기계가 산을 1,400m 관통하고 800m의 고도를 극복한 후 때때로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이 2022년 2월 23일에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TBM이 최종 바위 벽을 관통했습니다. 커팅 휠은 11,200m 이상의 바위를 분쇄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분해되어 운반되었습니다. 기계의 나머지 부분은 바위를 통한 1년간의 여정 후 샤프트를 다시 내려갔습니다. 기계는 발사 캐빈으로 돌아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중에서도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발전소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물이 그곳에서 터빈으로 흐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은 부스트에 더 많은 비디오이므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지지를 보여주세요. 이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스트의 더 많은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